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에도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은 원자재 수급난과 수출 제재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품 조달 문제에 따른 생산 차질과 판매 중단 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수우 기자. 예.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먼저 국제금융통신망이라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배제키로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떤 타격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예,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 공급 결제망 중에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말 금융계의 핵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강한 제재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스위프트에서 제외가 되면은 러시아는 외환보유고를 해외에 있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해외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러시아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도 그 망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서 돈 받아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전혀 거기서 좀 타격을 좀 입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리나라 12교역 대상국으로 지난해 수출의 한 1.6%, 수입의 2.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최근에 그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내 기업 피로 및 애로사항을 좀 접수를 했었는데 한 370여 건이 좀 접수가 된 중에 대금 결제와 이제 공급망 애로가 무역 투자 관련한 건이 한 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 사태가 있을 때도 이게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수출 기업들이 좀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완성차 수출의 62%, 뭐 타이어와 TV 같은 경우는 55%가 감소하는 등 대러시아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예, 수출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전방 산업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 주력 수출에 대한 타격 어느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지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소재들도 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필수 공정 중에는 그 희귀가스인 크립톤과 네온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각각 48%, 뭐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 분량의 재고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소재 공급에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꼭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꼭 수입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수입을 할 수 있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좀 뛰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세청에 따르면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그 수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53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100달러까지 한 2배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러시아에 있는 그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을 러시아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러시아 자체가 지금 그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 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 감소로 인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한 2천억 원 정도, 기아차는 한 2,500억 정도에서 4,500억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지금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그 기아 자동차가 2위, 현대자동차가 3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피해를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자재 수급 불안과 현지의 이제 소비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되고 있는 게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조치죠. FDPR에서 우리나라가 면제를 받지 못한 점도 우려감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FDPR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타격을 입은 건 맞는데 예. 이거를 면제가 되지 않아서 뭐 대단하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DPR이라는 거는 이게 미국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깐깐하게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수출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 일일이 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나라 관료들이 지금 그 미국에 가서 여기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러시아 반도체 직접 수출 규모는 한 7,400만 달러 정도로 전체 수출의 한 0.06%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이게 그 러시아 현지에 우리나라 가전회사들의 어떤 TV 공장이나 가전 공장이 좀 삼성이나 LG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TV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게 못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TV를 생산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거의 모든 모든 가전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러시아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인데 여기에 반도체가 없어서 그 스마트폰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 러시아 출시를 이제 취소했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또 별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탈러시아 선언을 하는데 이거는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함으로써 어떤 기업의 그 반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아이폰 제품을 전면 중단을 했고요. 볼보나 GM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수출을 중단해 있는 상황이라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국의 대러시아 경제 본격화에 따라서 수출 기업의 피해 예상 규모, 내용들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권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